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가져왔는데 이 차가 안 팔린다, 3달, 4달, 1년, 2년이 지나도 안 팔린다. 그럼 그 차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차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알차지 못하지만 궁금했던 내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현장에서 딜러 일을 하다 보면 한 주차장에 정말 오랫동안 세워져 있고 안 팔리는 차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매입을 해봐도 뭐 한 10대 중에 1대, 2대 정도는 정말 안 팔리고 애를 먹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10대 중에 한두 대면 8대, 9대로 마진을 많이 봤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딜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요. 그리고 차가 한두 대가 묶여도 이게 몇십만 원짜리 재고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최소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이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는 한 대만 묶여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한 3달 넘은 차들, 뭐 이 차도 그렇고 한 3달 넘는 차들이 몇 대가 있어요. 한 2-3대가 있는데 이런 차들이 이제 뭐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저희도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많으니까요. 돈을 빌려서 했으니까 이자를 내고, 그리고 차는 가만히 냅두면 중고차이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달만 지나면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3달, 4달만 돼도 거의 이제 마진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1년, 2년이 되면 손해가 무지막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1년 가까이 되고 막 이런 차들이, 손해가 무지막지한 차들이 딜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자, 실제로 딜러들이 악성재고 차를 처분하는 방법을 가장 보편적인 방법부터 최악의 방법까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딜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금액을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금액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가 정리든 원가 이하 정리든 해버립니다. 그렇게 금액을 깎아서 일반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가 돼야지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한 마이너스 600만 원까지 나본 적도 있습니다, 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한 10대 중에 한두 대, 한 2대 정도는 한 3대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는 원가 정리 혹은 원가 이하로 금액을 깎아서, 최대한 깎아서 판매를 한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딜러 입장에서 손해를 어느 정도 많이 보는 방법이에요. 바로 경매장에 차를 보내는 경우인데요. 이 방법은 다른 딜러가 내 차를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비자에게 금액을 깎아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뭐 금액을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에 딜러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매장을 내놓으면 거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판매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는 경매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 팔리는 차를 다른 딜러에게 넘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잖아요. 이거 뭐 양심 고백한다고 이건 안 팔리니까 난 폐차장에 넣겠어 라고 하고 폐차장에 보내는 딜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건 딜러를 욕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렇게 나는 정말 3달, 4달, 반년 이상 안 팔리던 차들이 이렇게 경매장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딜러가 가져갔잖아요. 우리도 딜러니까 궁금해서 봅니다. 얘가 잘 팔고 있는지 못 파는지. 근데 이게 며칠도 안 돼서 판매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좀 속이 쓰리죠.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걸. 이렇게 이제 속이 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보편적이고 사실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가족들한테 사주거나 내가 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정말 답도 없는 방법으로 이런 악성재고를 대하는 딜러도 있습니다. 딜러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 2명, 많게는 3명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딜러들 말고는 보통 직장인들이랑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보다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막 금전적으로 넉넉하고 돈을 막 많이 사용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마이너스가 나면 나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차라고 치면 이 차를 뭐 2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를 금액을 낮춰서 마이너스를 보면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마이너스를 못 메꾸니까. 그렇다고 경매장에 날릴 수는 더더욱 없겠죠. 근데 시세는 떨어지고 재고이자는 쌓여가는데도 내가 당장 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그대로 비싼 금액에 팔리면 안 되니까 비싼 금액에 놔두면서 이제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이 폭탄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SK엔카나 이런 우리 플랫폼들을 보면 금액은 시세에 비해서 많이 비싼데 정말 오랫동안 안 팔리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도 금액이 안 떨어진다. 이런 차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시세가 버텨주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가격을 가장 싸게 낮추다 보면 금액이 엄청 폭락할 건데 이렇게 버텨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딜러 입장에서는 조금 고맙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유익하진 않지만 궁금했던 6개월이나 1년 이상 안 팔리는 차들을 딜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차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